비비 아빠 아빠 아빠? 자 아빠라 그랬지? 아빠? 하나는 아빠 하나 아빠 맘. 안녕하세요, 감성대리입니다. 정우님께서 남겨주신 고민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27살 전문대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3년째 다니다가 너무 낮은 급여에 살인적인 일량에다 비전도 없어서 그만두었고요. 지금 백수가 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계속되는 면접 탈락에 따른 자신감,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이 너무 심해져서 어떠한 삶의 의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형은 저에게 나가서 알바라도 좀 뛰라면서 매일처럼 이야기하고요. 그러던 중에 데드님의 유튜브를 알게 되었고 어떤 분께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보내주신 것을 보았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고민하라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저는 방에서 거실로 나가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에 겨운 상태입니다. 무슨 이야기든 좋으니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저에게 잔소리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우님의 댓글 잘 보았고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구든 취업을 못해서 집에만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이런 분들에게 나가서 뭐라도 해라, 알바라도 뛰어라,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전혀 그분에게 하등의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한다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이 귀한 줄 알아요.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하지도 마시고 질타하지도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이 그저 돈 많이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 자식의 속 안에 어떠한 고뇌가 있고 어떠한 마음의 병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분께서는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을 그만둔 이유가 비전이 없어서인데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알바라도 하라는 이야기는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비전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우님께서는 무기력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20대 중반에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정우님께서 어떠한 심정인지 어떠한 마음이실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에서 사진 쪽으로 취업이 돼서 건너갔었는데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서 사진에 흥미를 잃고 음악에 빠지는 바람에 사진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우스 음악이라는 장르에 빠져서 음악을 프로듀싱하는 DJ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LA에 있는 한 DJ 크루팀에 들어갈 기회가 생겨서 그곳의 클럽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진 일을 그만두고 나서 2주 정도 쉰 뒤에 그리고 나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2주가 지났는데 그 클럽 측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그 DJ 크루팀에서 원래 한 명이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안 나가는 바람에 제가 들어갈 틈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멘붕이 왔죠. 일단 당장 돈을 벌어야 렌트비도 내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을 그만둔다라는 제 인생에서 모험을 건 도박까지 했는데 자리가 없다라니. 제가 그때 사진을 그만뒀을 때 제 대학 동기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어렵고 힘들게 미국까지 취업하러 간 놈이 음악에 빠지는 바람에 사진을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힘들게 미국에 취업하러 갔는데 사진을 그만두고 음악을 한답시고 클럽에 취업한다는 걸 아신다면 정말 기절하실 일이었죠. 아무튼 그 모든 정신적인 압박감을 무릅쓰고 일을 그만둔 건데 그래도 한 명이 그만두어서 자리가 생기면 연락을 준다니까 그 말만 믿고 그냥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저에게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무기력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요. 단지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에 있는 빵을 가지러 가는 길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정말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무기력했냐면 제가 힘들게 그동안 전공해온 사진을 그만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시켜야 되나 고민하고 언제 또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 다시 사진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되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멘붕이 오면서 사람이 엄청 무기력해지는 거죠. 친구도 안 만나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입맛도 없으니까 거의 한 달 내내 집에 있던 과자나 빵을 먹었는데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나가니까 이게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 영화 겟아웃 보시면 흑인 배우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데 이렇게 몸은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은 이렇게 끝없는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싶어서 아침에 눈을 떠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겨우겨우 집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좀 걸었습니다, 길거리를. 하루 종일 걷고 하다가 배고프면 햄버거 사 먹고 또 걷고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계속 그렇게 걷다가
이렇게 집 앞에 있는 공원 벤치에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머릿속이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전공했던 사진을 그만두는 게 맞는 일일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만두더라도 나중에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진이 아니라 음악인데 하고 싶은 일을 꼭 해봐야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를 안 하겠지.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첫 번째 고민은 이제 해결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시킬 것인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제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부모님께서 당장은 충격을 받으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내 인생이니까. 그렇게 두 번째 고민도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에 있는 제 지인들과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들이, 내 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일까? 원래 사람은 남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는 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세 번째 고민도 해결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민. 음악을 배우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온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내일부터 당장 다른 데 알아보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도대체 제가 왜 2달 동안 집에 처박혀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고민을 깊게 하나하나 해보면 참 별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가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이 한 7월 말 목요일쯤이었는데 거의 2달 동안 집 밖에 안 나가고 폐인처럼 있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거울을 보니 너무 몰골이 형편없는 거예요. 자신감,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라서 이걸 좀 끌어올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 토, 일을 정말 실컷 원 없이 화끈하게 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클럽을 이제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제 주머니에 있던 돈이 3,000불 정도 있었어요. 제가 LA에 살 때 월세가 100만 원이었고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거의 맨날 쪼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실컷 놀기로 한 금토일에는 그때만큼은 정말 돈 아끼지 말고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뚜껑 열린 스포츠카를 몰고 LA 다운타운을 다 돌아보고 싶어서 1,000불을 주고 금, 토, 일 3일 동안 벤츠 스포츠카를 렌트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는데 그렇게 차를 렌트를 하고 LA 다운타운부터 해서 라구나 비치, 뭐 롱비치, 아니면 산타모니카 비치, 아니면 베벌리힐스까지 신나게 차를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을 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정말 돈 주고도 못 살, 인생에 다시 없을 행복한 추억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베벌리힐스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발렛도 맡겨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렇게 신나게 즐기다가 이제 차를 반납해야 되는 마지막 일요일에 그 LA에 멜로우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옷가게가 많이 몰려있는 동대문 같은 곳인데 그 동네에 차를 대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어서 이렇게 신나게. 그런데 어떤 잘생긴 백인 남자애가 이렇게 오더니 제 차를 보면서 와, 차 죽인다. 차 좀 봐도 되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구경해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차를 유심히 보더니 이 차 얼마 주고 샀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내 차 아니야. 이거 3일 동안 렌트한 건데 오늘 반납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인 친구가 엄청나게 막 웃더라고요. 막 깔깔깔 웃더니 이 차를 왜 렌트한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죽기 전에 한번 타보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미친 듯이 막 엄청 웃어요. 너 정말 재밌는 친구다. 마음에 든다. 우리 친구하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이렇게 잡담을 나누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지금 이러이러해서 일을 그만두었고 이러이러해서 뭐 2달 동안 집에만 있었다가 지금 겨우 밖에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가 와우 하면서 자기도 클럽에서 일하는데 우리 클럽 매니저에게 너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라고 하더라고요. 그 백인 친구가 일하는 곳이 아발론이라는 클럽인데 그 헐리우드과 마인스트리트에 있는 LA에서 제일 크고 핫한 클럽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발 나 좀 소개시켜줘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전화번호 주고받고 이제 그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 밤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고. 그렇게 해서 바로 면접을 보았고 그 클럽 매니저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아발론 클럽 DJ 크루팀에 들어가서 이제 바텐더 일도 하면서 음악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의 추억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정우님에게 딱 3가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눈 뜨자마자 이불 밖으로 탈출하세요. 일단 눈 뜨자마자 이불을 개시고 잠깐이어도 좋으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이 깨어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스마트폰 보면서 침대 속에서 뒹굴거리면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날 하루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가 의미 없이 날아가 버리면 인생 또한 의미 없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불 속에서 나뒹구는 버릇은
삶의 의지를 꺾어버릴 뿐더러 굉장히 작은 걱정조차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정우님의 몸을 짓누를 거예요. 자,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이불 속에서 탈출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불에서 탈출했다면 이젠 집에서 탈출하세요. 최대한 깔끔하게. 자, 부모님께서는 정우님이 취업을 못해서 화가 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집에서 패배자처럼 무기력하게 있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님 스스로에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 못난 자식 왜 취업을 못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 녀석이 나보다 더 훨씬 좋은 부모 만나서 살았으면은 지금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살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가슴이 아프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못하는 게 정우님의 탓이 아니라 당신들 탓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우님, 취업 못하시는 거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집에서 무기력하게 패배자처럼 가만히 있는 건요, 부모님에게 죄예요. 집에서 탈출하세요. 세 번째는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밝은 표정으로 100만 원만 빌리세요. 부모님에게 그동안 무기력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시고,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저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심장이 쿵쾅쿵쾅 하실 거예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그 돈으로 뭐 하느냐? 지금 정우님께서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돼요. 제가 3일 동안 벤츠 스포츠카를 렌트한 것처럼 정우님도 본인만의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고민하시고 구입해보세요. 돈 아끼지 마시고 그거 나중에 몇십 배의 가치가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요즘에 한 3, 40만 원 정도면 멋있는 맞춤 정장 구할 수 있어요. 수트를 쫙 빼입으시고 바버샵에 가셔서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로 한번 쌈박하게 바꿔보시고 어디든 가서 좀 자신있게 한번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모를 꾸민다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근사하게 한번 외모를 꾸미시면 정우님 스스로부터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거 절대 돈 아까운 거 아니니까 과감하게 쓰세요. 괜찮아요. 깔끔하게 옷을 입은 다음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도 드셔보시고 고급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도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번 고민해보세요. 앞으로의 미래를. 집에 이불 속에 뒹굴면서 고민하는 거랑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입고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고민하는 거랑 고민의 퀄리티의 해결 방식이 천지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핀 마이크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밖에 걸어다니면서 자기의 모습을 찍으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찍으세요. 중소기업에 있다가 비전을 못 느껴서 3년 만에 그만두고 1년 동안 백수로 지낸 이야기. 이런 마음속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찍은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혹시 아시나요? 유튜브 스타가 될지?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탈출하시고 집에서 탈출하세요. 최대한 깔끔하게.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야 고민도 해결이 되고 무슨 일도 생깁니다. 자, 정우님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